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지표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유가가 간밤에 $100 아래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난 7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고요. 또 간밤 나온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그대로 124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봤을 때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도 흐름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도 하락을 하고 또 전쟁 타격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일단은 악재들이 조금은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4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폭이 좀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살짝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장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발표 나왔던 아까 말씀하셨던 유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결국에 이제 유가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자금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줄어든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미 한 차례 유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타격은 그래도 한동안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이제 수입분에 대한 이 결과는 한 3월쯤 한 달 정도 뒤쯤부터 해서 이제 작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이제 미국의 뭐 생산자 물가 역시 뭐 안정적으로 나오고 뭐 10% 예상치만큼 나오곤 했지만 다음 달이 제일 중요한 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수치에 조금 이제 지금 당장의 수치보다는 3월 수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이는데 이미 예상치에 부합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조금 작용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결국에 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긴 할 거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는 이유로 금리 인상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경각심을 조금 더 갖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유가가 좀 진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가가 앞서 급등했던 부분은 한 달 좀 뒤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달 나올 지표들 잘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된 점이 FOMC의 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FOMC 회의 결과 잘 주목을 해보시고 또 올해 나올 전망치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인데요. 자, 저희가 어제도 원전 관련주 점검을 할 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짚어봤었는데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 두산중공업 이제 제가 15,800원 부근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해서 좀 보자,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1차 목표가 2만 원에서 22,000원 부근 터치가 나온 이후에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 2주 정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기존에 염려되었던 유상증자 물량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약 8천만 주 정도가 이렇게 신규 상장이 됐는데 그 부분들을 대부분 해소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 공매도도 많이 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새로운 이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형 원전 같은 이슈들이 있겠죠. 소형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쇼커버링 물량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지지선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리 잘 지켜주면은 더 좋은 흐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2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2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전에 매수 포지션 잡았던 이 구간부터 해서 약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유심히 볼 부분은 뭐냐면은 2만 원에서 22,000원 사이 부근,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부근에서 대량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결국에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 대금 이상으로 거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탄탄한 기존의 18,000원, 26,000원 부근 이전 저점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요 구간 지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내가 지금 좀 매도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5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걷어들이는 시기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주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존재를 하거든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나오는 시기들이 있을 것이니까 조금 고점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매도 포지션, 분할 매도 포지션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목표가 25,000원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슬슬 매도 시점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위해서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종목 상담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장 핫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 중 하나, 아까 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유가 하락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가 하락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항공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과 리오프닝 두 가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는 항공권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결국에 항공사 입장에서 그리고 여행사 입장에서 가격 정가를 전부 다 하기에는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뭐 물론 지금 당장이야 항공권 가격을 올리면 되겠지만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점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좀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지금 유가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좀 항공주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유가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비싼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100불 이상으로 이 서부 텍사스유가 올라가 있는 그 부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하락 요인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좀 다시 국경을 봉쇄를 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 봉쇄는 해제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 가지고 항공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유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진짜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격리 면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단기간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건 맞으니까 거래대금 발생하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주가가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영업 제한 해제 같은 이제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방역 정책이 바뀌면서 결국에 이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불안불안했어요. 증시가 계속 떨어지기도 했었고 폭락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자리를 지킨 섹터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섹터가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네. 저는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고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확진자 수가 오늘자로 이제 40만 명 정도 발표가 되었는데 뭐 네. 그 이상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점을 지나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돼 있어요. 시장은 리스크 요인이 가장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을 때, 가장 그게 정점에 달아났을 때부터 주가가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앞으로 악재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이제 호재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섹터가 이 여행 섹터 그리고 항공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티켓 값이 비싸도 사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길게 봤을 때는 이 유가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어쨌든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유가 흐름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른 정점을 찍고 좀 내려와야 할 텐데 이 리오프닝 기대감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여행과 항공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대형 항공사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할지 한번 종목별로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자 지금 좋은 흐름들 나온 그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네. 장초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진에어, 인터파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대형 수급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자 대장주 잡고 움직였던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대형기를 또 도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여행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매출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저도 이제 동남아 움직일 때마다 항상 진에어 이제 항공사를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동남아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결국에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은 가까운 국가들이거든요. 가까운 국가들로부터 해가지고 좀 실적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 이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항공사와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격리 면제 발표가 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행 수요가 회복된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소식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과 진에어 그리고 인터파크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앞으로의 수혜 기대감 높다고 하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투어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들의 국내 격리가 면제된다라는 발표가 나왔던 11일부터 13일까지 항공권 예약이 전년 대비 80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행과 항공주들 위주로 오전장 시황 점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도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잘 받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지금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언제나 맑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종목은 카카오이고요. 매수가가 13만 원에 비중 40%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카카오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만 원까지 좀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재가 10만 2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이제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할지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에 시장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는 법인데 지금 장세 자체가 대형주 장세보다는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갈 가능성은 조금 적은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환경이 급변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급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또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3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제 대선 이번에 치러졌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또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이 좀 웃겨요. 지주사이지만 지주사가 아닌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카카오의 모든 매출이 카카오톡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나와주기 때문에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이제 지주사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든가 할인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 기업 자체의 밸류라든가 현재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10만 원대까지 조금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이전에 과거의 주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성장성을 받아가지고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다 올라왔었거든요. 거의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1년 사이에 거의 100%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1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 어느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4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한 차례 정도 나와줄 거예요. 이전에 지금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주가 형성되었던 이제 얼마 전이죠. 고점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모두가 착각을 했던 구간인데 요 구간까지는 그래도 큰 거래대금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물론 거래대금 어느 정도 실리면서 떨어지지만 그만큼 지금 수급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만 원, 13만 원 부분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구간 올라오게 됐을 때 조금 욕심을 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시는 게 좋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 보시면 단기 추세도 전환이 됐으니까 한번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 좀 기대는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좀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대형주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대가 좀 두꺼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좀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무지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유성 TNS 매수가 3,700원에 비중 40%, 10월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절해야 할지 상담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유성 TNS 물류주입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을 그 당시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 10월 고점이 3,900원이었는데 고점 바로 좀 밑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995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손절을 네.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테마성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분석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보면은 지금 장기 평선 부근을 뭐 돌파를 했었으나 지금 그 이후에 또 다시 뭐 테마가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근데 좀 돌파를 하려는 좀 시도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대금도 조금씩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돌파만 한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 3,7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3,400원에서 700원 사이에서부터는 좀 분할 대응을 하셔라. 약손절 부분을 좀 약손절하는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모멘텀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2,725원이 이전 저점인데 요 부분 그래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2,750원 부근 이 정도 아래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이평선 122평선에 맞을 때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 비중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0%면은 필요하니까 좀 이평선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밀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게 되면은 121 이평선 노란색 선이거든요. 지금 노란색 선 이평선 부근에서 분할 대응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본정관 부근에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성 TNS는 121선 부근까지 밀렸을 때도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요. 지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도 매도하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재민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이트 진로이고요. 매수가가 35,600원에 비중은 35%. 작년에 매수해서 수익 구간이긴 한데 조금 더 보고 가도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작년에 매수하셨으면 한 10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손실이셨다가 최근에는 가격 인상이나 리오프닝 기대감 거의 대장주처럼 또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는 매도가를 좀 얼마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전 고점 한 4만 원 정도 일단 목표가를 잡고는 있는데 네. 오늘자 좀 질문들이 다 이렇게 종목 상담 내용들을 보니까 네. 이게 비중이 다들 30%, 40%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상 주식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려면은 분산 투자가 좀 필수적입니다. 한 종목에 40%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현금 비중이 없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한 종목에 40%인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두 종목, 세 종목만 갖고 있어도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하셔라. 이게 사실 이 종목이 주가가 더 올라가든 떨어지는을 떠나가지고 이게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상황이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 확보를 조금 하시고 비중 조절을 하셔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비중 약 20% 정도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20%는 웬만하면 넘기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조절 조금 하시고 잔량 이제 한 20% 정도는 최대 비중으로 보자면 한 20% 정도는 이전 고점 약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도 지금 보시면 5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식품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 관련된 이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좀 이 상황이 되게 좋게 구성이 되어 있다.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더욱더 좋은 모멘텀, 중장기적으로도 더 좋은 이 기업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전 고점 1차적으로는 4만 원대 정도 목표로 하시고 종목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인 4만 원대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만 지금 좀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 실현해 가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제주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 능률 매수가 1,750원에 5%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에 나오고 싶어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가는 7,820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대표적인 또 인맥 수혜주죠. 최근에는 굉장히 또 흐름이 부진합니다. 최근엔 정책 수혜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 매수하면 좀 탈출 가능하실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가 매수한다고 이 종목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 원대이긴 한데 지금 평단이 물론 기술적으로 10,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정도 튀어 올라와 줄 수는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어떤 모멘텀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또 정책 수혜 관련해 가지고도 나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맥주긴 하지만 정책 관련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투자 심리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사실상 이제 삼중 바닥이라고 하죠. 바닥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줬던 상황이었는데 대선이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대선이 끝나면서 요 구간이 이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차트도 역배열해서 좀 더 이 이평선 이격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차트들은 전형적인 이제 하락의 시작이 다시 두 번째 하락의 시작이 좀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11일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튀어오를 수 있는데 튀어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튀어오르는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것도 사실상 비중이 5% 정도면은 고려해볼 만하지만 사실상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 손실률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손실액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올라올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과거에 2021년 그러니까 이제 테마로 이제 윤석열 관련 테마로 묶이기 전에는 주가가 3,000원대 있던 종목이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 종목은 분할해가지고 좀 약손절을 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고고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매수가 99,800원에 비중 20%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조선주들은 최근에 또 정책 전쟁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었죠. 조선주들 좀 호재와 악재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주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판값 인상, 이 부분은 또 원가 부담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0.67% 상승을 하면서 89,6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하나 있긴 했었죠. 기업 결합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랑 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철회가 되면서 다시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네. 다만 지금 조선주들 특징을 보시면은 대부분 낙폭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커졌어요. 이런 것들 보신다면은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차트에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탄탄하게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련해서 사실 이 러시아 전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수주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왜 이슈화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 부분도 과거 이제 이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 움직임이 조금 바뀌자마자 바로 이제 좀 적용이 됐거든요. 이미 다 수주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러시아가 가스 관련해서 그리고 원유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쪽에도 또 이제 수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익성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인 상태인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직접적인 모멘텀을 가져오기는 좀 힘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조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면은 이전에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61선 잠시 돌파가 나왔었으나 이때 돌파했던 이슈가 이제 기업 결합 관련된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철회가 되면서 지속적인 매도세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자리를 좀 더
이제 밀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 120선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 민감주라는 게 특징이 한 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전에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 초기죠.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인데 한 번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를 이 구간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전 과거와 같이 이렇게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보유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보유하면서 좀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이런 흐름들. 그렇죠. 네.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상승 모멘텀이 아직 확실하다,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더 들어오게 되면 좀 반등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일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AI 미래지향 산업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AI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관련된 이슈를 접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뜨거웠던 이슈였는데 테마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낙폭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소외가 되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저가 매수세를 공략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 성장수에 굉장히 우호적인 조금 그런 주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죠. 이제 이틀 정도 전쯤에 줌인터넷이라는 기업이 AI 관련해가지고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를 받아가 주면서 상한가에 올라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섹터 자체가 이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좀 다시 좀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AI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이 AI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에서 교과 전 과정에다가 AI 이 교육을 좀 추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교사 역시 AI 보조교사를 이제 두겠다라는 정책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AI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라든가 건설 관련주, 정책 관련 수혜를 좀 이렇게 일으키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AI 섹터 역시 다시 한번 좀 붐이 불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이 전망입니다. AI가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좀 나타내는 표와 글인데, 지금 이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장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성이 안 그래도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존보다 더욱 높은 전망치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3,400억 달러에서 2024년도 5천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사이에 엄청난 수치로 성장을 하죠. 연평균 약 20%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건데, 내년에 이제 성장률이 18.8%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AI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산업 성장성 같은 경우는 약 30%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30%에서 35%까지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AI 시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가장 높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실제로 AI 플랫폼,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매출로 내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가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GTC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AI 컨퍼런스가 조만간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픽카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매년 이제 이 GTC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TC 행사가 물론 시장에서 지금 당장에 이전에 과거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정책적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래픽카드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공급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이 행사에서는 AI,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알고 가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 AI 반도체 시장 86조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AI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져간다라는 내용인데, 반도체 시장도 함께 커진다라는 내용도 되겠죠. 어쨌든 반도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섹터가 이 AI라는 건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뭐 러시아 제재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좀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드디어 반도체 봄이 오는가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산업 사이클이 돌고 돌아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AI 사이클 같이 받아갈 수 있다. 만약에 AI 관련해서 정책 관련 모멘텀이 생기고 반도체 시장 역시 긍정적인 사이클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메가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굉장히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시장, 그 원천 기술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AI,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AI, 인공지능 정부를 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이전 정부였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AI 정부를 출범을 시켰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엎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가지고 정책 방향성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좀 투자하는데 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국내 기업들은 그래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은 대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CJ그룹에서 AI 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죠. 센터장에다가 어디 출신? 메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 출신이죠. 그 부분에서 임원을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이제 대기업들 보도록 하면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AI 석학을 영입을 한다라는 소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역시 AI 자율주행 접목해가지고 로봇 셔틀 등 만들고 있다. 지금 SK 역시 AI 스피커, 여러분들 뭐 이제 집에서 AI 스피커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AI 스피커가 지속적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LG 역시 AI 연구원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료를 만들어주는 이슈가 되겠죠. 결국에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테마 형성에서 대장주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도 알면은 좋은 내용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합 5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부분이다. 어떤 국가들은 상위 랭크되어 있는 국가들도 좀 보시면은 어떤 특출난 분야에서는 좀 랭크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이제 랭크 순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인프라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소프트웨어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고르게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산업 성장 속도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 이제 성장성 및 주요 일정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GTC 아까 행사 있었죠. 성장성은 아까 산업 성장성 표를 보셨습니다. 정책주 수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AI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실제로 주가에 지금 이미 주가에 반영된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들,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AI 분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낙폭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입니다. 성장주, 그러니까 이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거,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사실상 좀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더 디테일한 내용들, 더 중요한 내용들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추가적으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이 관련된 내용들,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오픈 채팅방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I, 인공지능 분야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과 또 정책의 행보들도 잘 살펴봐야겠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함께 또 이 분야들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 공략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인데 네. 앵커님 큰일 나셨습니다. 왜요? 요새 AI 아나운서들이 진짜 좀 되게 정교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스트소프트라는 기업이 이제 AI 아나운서를 최근에 좀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네.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보고서 한번 제가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그리고 AI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책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알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는 회사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제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점유율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모두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회사 지분 가치가 최근 들어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줌인터넷이 상한가에 올라가면서 지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또 이제 줌인터넷, 라운즈 같은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좀 합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은 투자 포인트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실적 역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기업 정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 1,5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지금 매출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약 900억의 영업이익도 124억,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순이익도 100억 정도 나와줬는데 이 과거에는 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억, 2억, 3억 이렇게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업종 PER, 그러니까 업종 PER 자체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가 되는 산업입니다. 네. 이 보안 그리고 AI 이런 성장 쪽이기 때문에 그 동종 업계 재무 가치와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한 50% 이상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현재 장기 평선인 60주선에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는 점,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다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기존에 뚫지 못했던 11선, 최근 들어서 다시 단기 추세에 전환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수급, 이제 이틀 전에 발생을 한 수급이 이탈되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거래대금 크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1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기존의 장기 평선 부근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16,000원 부근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부근인 12,500원. 주봉상으로 아까 60선 부근이 될 겁니다. 이 12,5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AI 관련주 이스트소프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한 번도 이 매출 성장세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업종 자체가 굉장히 고밸류 업종인데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500원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내용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오픈 채팅 참여하시고 다양한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갭업으로 출발한 뒤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76% 상승하며 2,64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1%의 상승세 유지합니다. 885포인트 선 흐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1,200억 원이나 매물을 출회하고 있다라는 부담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기관 쪽이나 개인들은 지금 약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기관들이 좀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네요. 외국인들 이런 와중에도 오늘장 항공주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쪽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도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100종목에서 함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항공주에 대한 이익 기대감들이 커졌습니다. 또 뉴욕에 상장된 이 항공주들의 이익도 다 상향 조정이 되면서 여기 매수세가 우리 시장에서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은 대한항공보다 더 탄력이 큽니다. 6%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두투어와 인터파크까지 지금 여행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줍니다. 네, 다음으로 PCB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지금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수요 둔화라는 우려감들도 있지만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PCB 쪽인데요. 오늘 살펴보시면 멜파스가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세 유효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10%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지금 40만 741명이 지금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에 대한 강한 기대감 갖고 있는데요. 휴마시스 오늘 9.5%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 매수도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양 종목 모두 함께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기아가 3%대 상승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